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IT 테크 카메라 유튜버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알파7 마크4를 구입을 했어요. 보시면 마크4라고 딱 보이죠? 되게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알파7 M3, 그러니까 마크3를 리뷰할 때 정말 이만한 카메라가 없다. 이 정도로 잘 만든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 거기다가 이 마크4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들어가서 메뉴 UI가 바뀌었어요. 그 마크 3에서 제가 좀 아쉽다고 얘기했던 몇 가지 부분들이 여기서 터치가 안 되고, 매뉴얼에서 터치가 안 되고, 일반적인 초점에서만 터치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EVF가 조금 화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카메라와 비디오와 SNQ 요거를 앞쪽에서 이렇게 딸깍딸깍 움직이게 하는 요게 있는데, 이것도 되게 편하고요. 위쪽에는 M, S, A, P, 1, 2, 3 요 다이얼이 따로 있고, 이 밑에는 이런 식으로 돌리는 요게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레프트 다이얼, 라이트 다이얼이 있어요. 이게 원래 노출이었는데, 보통 다른 카메라들 보면 노출이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알파7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노출이 있고, 여기 오토, PASM, 그리고 SNQ, 비디오 여기 다 위에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 다이얼 요게 이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다이얼이 요거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얘는 다이얼이 없어요. 아쉽게. 그 알파7C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얘는 요 앞에도 다이얼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 조이스틱 엄청 편해요. 이것도 엄청 편하고, 그리고 진짜 다른 것들보다 터치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터치, 오프도 여기서 바로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초점을 제가 이거 쓰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초점 영역에서 추적 스팟이 있어요. 추적 스팟. 그래서 추적 스팟을 누르면은 추적을 할 수 있는 스팟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판매하기 전에 급하게 찍는 거랍니다. 팔아버렸어요. 이거 구입한 지 지금 딱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워낙 인기가 있는 바디고, 워낙 사람들이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는 카메라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점도 많지만, 사실 제가 이걸 왜 3일 만에 팔고, 그래 나는 알파7 컴팩트, 알파7C나 쓰자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 알파7 마크4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카메라예요. 일단 그립도 되게 좋고요. 뭐 안에 들어가는 내용 같은 것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전문 이거를 리뷰하려고 찍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금방 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빨리 드리고 그냥 짧게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정말 좋고 풀프레임이고 크기에 비해서,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바디를 갖고 있어요. 물론 알파7 컴팩트가 훨씬 더 가볍긴 하지만 되게 가볍고 괜찮고 그립감도 좋고 다 좋은데, 빨리 결론 얘기할게요. 발열 때문에 판매. 4K로 60프레임 촬영도 가능하고 10비트 촬영도 가능하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부피고 크기가 크니까 발열에 대해서 강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파7C는 뭐 워낙 작아서 그래 발열을 잘 못 잡았다 치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얘도 발열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MW에서 촬영을 하는데 뚝 하면 꺼지고 뚝 하면 꺼지고 이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바로 지금 팔기로 결정을 한 거랍니다. 얘는 4K 60프레임으로 조금만 찍으면 그냥 발열 바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도 10분 이상? 15분 이상 좀 약간 따뜻한 데서 촬영하니까 그냥 발열 마크 뜨면서 계속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풀바디잖아요. 풀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발열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헥헥대는 거 보고 좀 약간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팝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어마무시해요. 얘가 309만원에 나왔거든요. 309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아야죠. 가격은 거의 안 떨어진다고 봐도 돼요. 그냥 수업료 지불했다고 치고 그냥 판매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그나마 물건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막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막 파는 쇼핑몰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확실히 반도체 대란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카메라나 차량 쪽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제때제때 수급이 안 되고, 또 소니 이 자식들이 또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안 해.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결론이고요. 장점도 있어요. 당연히 장점이 당연히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진짜 AF 속도는 거의 뭐 미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마그네슘 합금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 버튼들도 많고 외부적으로 얘 딸깍 누르면 안 돌아가게 고정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어쨌든 잘 만들어 놓은 만듦새가 굉장히 좋은 알파 7 마크 4였고요. 그리고 배터리 이번에 들어가는 Z 배터리가 있거든요. 알파 7C에도 A7C에도 들어가고 알파 7 마크 4에도 들어가는 이 Z 배터리가 진짜 한참 찍어도 배터리가 남을 정도로 배터리 용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고 이 배터리 용량이 2280mAh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쨌든 이제 풀터치가 된다는 거. 메뉴를 들어가면 예전과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신형 메뉴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터치가 되는 메뉴를 이제서야 넣어줬다는 거. 이거 뭐 어이가 없는 정도지만. 근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이 부분만 빼면은 뭐 그게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 쓰시는 분들의 사람들의 입장에선. 근데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형 센서로 바뀌었어요. 이미지 센서 판형은 그대로인데 이미지 센서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고화질로, 그래서 보통 찍었을 때는 한 7000 곱하기 정도로 350 DPI에 7000 곱하기 4000이었나?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용량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화질이고 색감이 되게 모르겠어요. 제가 24mm f1.4 G 마스터 렌즈를 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결과물이 캐논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번에 소니가 왜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만들어줬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부분들 그리고 결과물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영상기기로서 이 알파 7 마크 4를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4K 10비트 촬영도 가능하고 60프레임 촬영도 가능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계속 주력으로 쓰려고 합니다. 진짜 좋아요. 알파 7C, A7C라고 보통 하는데 알파 7 컴팩트 같은 경우에 진짜 바디가 제가 지금 1년을 훌쩍 넘게 쓰고 있는데도 정말 좋은 바디 같아요. 진짜 크기도 작고 근데 거기다 풀프레임이고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감도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노이즈 감도. 얘도 발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이 발열 문제가 있어. 그럼 뭐하러 내가 3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친구를 구입하겠습니까? 그래서 넌 오늘 방출. 딱 일주일 딱 써봤는데 좋은 카메라예요. 진짜 역대급 좋은 카메라는 맞는데 이렇게 발열을 못 잡고 이렇게 차이점이 없이 만들어 놓다. 그래놓고 지금 가격이 얼마야? 300. 안녕.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